현역 때는 제가 내신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종합하고 논술을 위주로 이렇게 수시 공략을 노렸는데 수능을 망치니까 당연히 최저도 못 맞추게 됐고 최저를 맞췄던 종합들도 전부 다 떨어져서 정시로 가기에는 너무 낮은 대학교를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됐고, 재수를 결심할 때 가장 두려웠던 건 평소 계획도 없고 너무 방탕하게 살아왔으니까 재수를 할 때도 내 자신이 너무 나태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이퍼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알아봤을 때 다른 학원보다 월등하게 이 생활관리가 잘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기숙학원에 재학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놀란 게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기숙학원에서 너무 자유롭게 허가된다는 얘기 때문이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생활관리만큼은 하이퍼 학원이 정말 제대로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강화 기숙의 생활관리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고, 또 개인들에 대한 생활관리가 너무 잘 되니까 반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반의 분위기는 개인들의 학습 태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재수생활 내내 계속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숙학원에서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은 컨설팅하고 질문 당직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강화 기숙의 경우에는 입시에 정통한 수준 높은 선생님들하고 학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믿음직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고, 질문을 하러 갈 때도 항상 이렇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일일 프린트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인데, 일일 프린트는 적은 시간을 할애해서도 이렇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현역 때는 계획 없이 이렇게 산만하게 살던 제가 재수를 하면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에 빠져들어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강화 기숙에서의 생활은 자기 억제력하고 계획성을 가져다 주었고, 과제에 진중하게 임하는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또 과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과정은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과정에는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수능이 끝난 후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난 과정이 좋았으니까 결과에 진짜 후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공부는 기본적으로 구평 전까지는 매일 나오는 일일 프린트를 빠짐없이 풀었고, 커다란 파일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가 있던 프린트들만 따로 모아놨다가 그 주 주말에 다시 한번 보고 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또 6평 전까지는 하루 수업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부터 저녁 시간 전까지 그날에 복습을 했어요. 처음엔 복습 시간이 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6평이 끝난 후에는 공부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복습의 정도를 줄이고 부족한 과목에 보충에 전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습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6평이 끝난 후부터는 전에 배웠던 내용들과의 중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복습을 제대로 했다면 복습할 분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제대로 복습하지 않은 내용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영어 단어를 여러 번 암기하듯이 각 과목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인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과탐 인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혼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런 풀이 방식 생각하기 힘든데, 인강을 보면은 그런 풀이 방식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해주거든요. 저는 인강을 다른 곡은 안 들어봤고 과탐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국영수 인강은 자기가 이렇게 나는 영어가 너무 딸려, 국어가 너무 딸려, 이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듣기보다는 기출을 더 풀어서 감을 높이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가 질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사설 문제를 조금씩 풀어주면 그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감으로 푼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시험 시간은 논리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국어의 감은 기출을 반복해서 푸는 것에 답이 있어요. 기출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틀린 선지,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선지, 그런 선지들은 이렇게 슥 읽어보기만 해도 느낌이 와요. 기출 반복을 통해서 기출의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틀린 선지의 부자연스러움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찍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일 거예요. 이게 좀 더 복습을 많이 함으로써 훈련이 되면은 이상한 선지를 보자마자 아 이건 이상하다 알고서 다른 선지는 바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남겠죠. 화작문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돼도 되게 무난해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나온 소재를 보고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해 주는 게 속도를 높여줘요. 실제로 수능 때 저는 경제 지문을 보자마자 아 이거 금리의 변화에 따른 다른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복잡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을 했고 그 부분이 킬러로 나올 것도 예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정리해 둘 거를 염두에 두고서 지문을 이렇게 읽어 나갔고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지문 위에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해 9월 평가원에도 비슷한 경제 지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썼던 요령이니까 9월 평가원의 분석이 잘 됐다면 쉽게 풀 수 있던 그런 문항이었어요. 문법은 그냥 초반에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빡세게 한번 정리해서 잡아주면은 수능 전에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수학은 그냥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또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스킬이라는 것들은 아 저거 좀 쓸모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그냥 다 외워두면은 편해요. 나중에 외우더라도 노트에 정리해 놓고서 가끔 보면서 외워두면은 되게 편해지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들도 일단은 정리해두고 자주 보면서 외워두세요. 시험 때 외워둔 스킬 중에 하나라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얻는 시간적 이익은 굉장히 커요. 쌤들이 주는 프린트, 학원 교재, 또 기출문제, 연계교재 이렇게만 하기도 굉장히 빠듯할 수도 있어요. 굳이 이걸 다 하고도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문제도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인강을 하나 듣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기출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형이 될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기출 반복으로 그랬는지 기존의 2차 곡선 기출 문제들이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전부 다 2차 곡선의 특징하고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들이었거든요. 대칭성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닮음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수능 때 2차 곡선에서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고 저는 좀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풀 때는 좀 이거 현역들이나 모르는 애들은 고생 좀 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역 때는 항상 이렇게 90점 언저리나 가끔 높아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등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수능 때는 3등급을 받았어요. 재수 때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은 4% 안에 들 자신은 없어도 90점을 넘길 자신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90점을 넘기는 거는 사실 연계 문제만 완벽하게 풀어도 가능해요. 이게 제가 작년 수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연계를 좀 틀렸었거든요. 작년 수능을 풀 때는 연계 문제만 확실하게 해두면은 90점은 확실하게 넘길 수 있어요. 저는 연계 문제를 그래서 재수할 때는 4번 정도를 이렇게 돌렸고 학원의 단어 시험에 되게 충실했고 또 따로 기출문제집은 사지 않았지만 가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나 또 좋은 문제들을 모아서 프린트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프린트는 전부 다 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영어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탐구는 노트 정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탐구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킬러가 아닌 1번에서 20번, 그 20문제 중에 어떤 문제에서 틀렸다고 해도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그런 문제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빠른 풀이 방식을 정리해두는 작업도 필요해요. 실제로 저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을 때 다른 과목보다도 일단 못다한 과탐의 오답 정리에 몰두를 했고, 수능에서 탐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9평 끝나고부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9평이 끝나고는 그동안 푼 문제들하고 노트 정리한 것들을 계속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출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학습이 필요한데, 똑같은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근데 특히 지진으로 이렇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을 때는 다 준비해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뭘 더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매점을 좀 자주 갔어요. 바깥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애초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매점을 가지 않는데, 그렇기에 이렇게 매점을 가끔 가서 과자와 음료수를 이렇게 사서 마시고 먹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평소에 저녁 시간이나 간식 시간을 이용해서 헬스장에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수시는 논술을 쓸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지만, 수업 시간표에 편성되는 수리 논술 시간에 배우는 내용만큼은 완벽하게 익히자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되는 수리 논술 수업은 겉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면서 수리 논술 실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또 논리력 향상은 수능 수학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도 큰 도움이 돼요. 논술 수업 이외에도 평소 수학 문제를 풀 때 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신경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게 제 논술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논술 문제를 풀 때 저만의 좀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수능과 마찬가지로 논술 문제에도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시험지를 받으면 막 휘갈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필기율을 내려놓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부터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답안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3가지가 있는데, 대칭성, 범위, 조건이에요. 첫째로 대칭성은 그래프 문제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데 답안이 깔끔해지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래프의 해석을 할 때 3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이렇게 한쪽에서만 구한 다음에 다른 쪽은 대칭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남는 시간 동안은 검산을 해야죠. 철저하게 하려면 범위하고 조건에 주의하면서 검산을 해야 해요. 답안이 맞았음에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부분 점수가 나가는 게 범위하고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게 대부분이에요. 함수의 정의역하고 치역의 범위, 또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 등이 그 예시죠. 검산을 하면서 이런 거를 놓친 게 보이면은 그 줄의 옆에다가 괄호치고 단 무엇이다 라고 딱 서술을 해주면은 점수 확보에 좋은 답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은 나태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수를 한다거나 기숙학원을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첫째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과 의견이 안 맞는 등의 그런 이유로 서먹서먹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다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학원에 있다 보면 엄마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편지가 오는데 저는 가끔은 써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전화로 하는 것도 있지만 편지만이 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태만해지지 않는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둘째는 철저한 계획은 못 세워도 그날의 일을 기록을 하는 습관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록하자는 거에 의의를 두고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 일기 쓰기는 나중 가보니까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제 일과가 돼 있었고 잘못했던 거를 돌이켜보는 지침이 됐어요.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일기를 보면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다시 보는 거는 공부 태도를 다시 한번 잡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